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제가 8월 공모주 일정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 일반 종목 중에서는 대성하이텍과 소카밖에 잡혀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반 공모주들이 완전 휴가철을 맞이한 상황이라서 8월은 좀 실권주를 챙겨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실권주는 뭔가요? 실권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등등등 실권주와 관련된 질문들을 벌써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권주 초보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은 잡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실권주란 무엇이냐?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고 해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상증자에서 출발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알아야 실권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유상증자란 기업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신규로 찍어내고 그 주식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아서 회사로 돈이 들어오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이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이렇게. 주주 배정 방식은요,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사달라고 먼저 배정을 하는 증자 방식이고요. 일반 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공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공모주처럼. 제3자 배정 방식은요, 회사와 관계 있는 특정 대상에게 신주를 배상하는 방식이고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권리, 즉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고요. 그 중에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신주 인수권, 이게 실권주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실권주는 유상증자 중에서도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권주 발생 프로세스를. 자,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좀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매수할 권리를 주겠죠. 회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해야 기존 주주들이 돈을 내고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발행합니다. 자, 근데 기존 주주들이 무한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한 주당 0.3주, 한 주당 0.7주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 주주들에게 이렇게 먼저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데요, 아무리 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다고 해도 기존 주주들이 모두 다 참여하지는 않겠죠. 우선 유상증자 실시 여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요. 싸게 주식을 준다고 해도 난 이 회사 주식 더 사기 싫어,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아 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부여됐던 신주 인수권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주식이 바로 실권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권주가 발생하면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판매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일반 공모주처럼요. 그렇다면 실권주 청약을 고려하는 우리들은 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네, 프로세스가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맨 첫 장에서 봤던 실권주의 정의도 얼추 느낌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 한 주당 0.3주 이런 식으로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이다, 버려진 주식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요, 해당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의 실권주 투자를 고려하는 목적은 뭘까요?
네, 보통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수한 뒤에 신주가 상장되는 날에 바로 매도해서 단기 수익을 실현하려는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 되겠죠.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발행가액 차이가 큰 상황에서 청약에 참여를 했는데 상장일까지도 이 갭이 유지가 된다면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걸 노리고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당연히 해당 기업의 실권주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요거는 다트에서 해당 종목 공시 중에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청약률이 몇 %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를 넘어갔다면 실권주 발생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청약 결과 상세 내역이 적혀 있어요. 우리사주 조합, 구주주의 청약 주식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사주 조합에서 실권이 많이 발생을 한 건지, 구주주들의 실권이 많이 나온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권이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다면 그때 우리의 고민은 단순하죠. 청약 후 신주 상장일까지 주가 흐름이 과연 어떨 것인가? 청약 시점에서는 분명히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발행가액과의 갭이 꽤 큰데 이게 과연 상장일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빠져버릴 것인가? 자, 근데요. 이걸 고민한다고 해서 과연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일까요? 주가 흐름을 어떻게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것저것 다 챙겨본다고 해도요. 주가는 늘 예측 밖의 영역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나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번, 괴리율.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발행가액과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괴리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청약일 이후에 상장일까지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해도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2번, 유상증자 청약률 되겠습니다. 청약률이 80% 이상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낮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주들이 해당 회사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싸게 준다고 해도 사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네, 다음 3번. 시가총액 대비 유상증자 비율입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해당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커버리면 그만큼 신규로 더 찍어내는 주식수가 매우 많다는 의미니까 주가 희석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많아지니 주당 단가가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이 한 30% 미만인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다음 4번.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과 실적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주가 급변동이 너무 심한 종목은 아닌지, 그리고 계속 지하실 찾아서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은 아닌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최저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수준이 잘 지지가 되고 있는지 등등등 체크를 해보고요. 실적은 사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턴어라운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그래도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지탱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약간은 덜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체크 포인트들을 2022년 실권주 종목들에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유무상증자 동시에 실시했던 종목들, 에코캡이나 유틸렉스 등등은 제외했습니다. 무상증자 신주가 아직 상장되지 않은 종목도 있고요. 수익률을 따지기가 좀 애매해서 제외했어요. 우선 유상증자만 실시했고 실권이 발생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확실히 청약률이 낮았던 종목들은요. 신주 상장일의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주 상장일이 아니라 권리 공매도 1일차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거든요. 실권주는요. 상장일 2영업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걸 권리 공매도라고 해요. 주식은 아직 없지만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권리 공매도일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청약률이 낮은 실권주는 청약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대비 유상증자 비율, 요것도 한번 보시면 공교롭게도 청약률이 낮았던 종목들은 유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네요. 이렇게 되면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와 발행가액과의 괴리율을 보시면 청약 2일차 주가 기준으로 30% 이상을 기록해준 종목들은 보통은 권리공매도 1일차 기준으로도 좋은 성과를 줬어요.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SL바이오닉스와 이화전기공업은 괴리율이 30%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이 다가오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었죠. SL바이오닉스와 이화전기공업은 청약률이 낮고 유증 비율이 높아서 청약 메리트가 매우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괴리율이 30% 이상이면서 청약률이 높고 유증 비율 적당한 친구를 고르게 되면 손실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했듯이 청약 후 상장일까지의 주가 흐름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8월 실권주 후보들의 조건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후보일 뿐이에요. 이 중에 구주주 청약률이 100% 이상이고 소수점으로 버려지는 단수주들은 주관사가 다 인수해버리면 실권주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파라텍은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요.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참여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증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괴리율도 이 중에서 가장 낮아서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서 파라텍을 제외하면 그래도 유증 비율이나 괴리율 조건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물론 사업 내용과 유상증자의 목적, 차트, 실적 등등등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실권이 발생했다고 하면 제가 일정 맞춰서 추가 내용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도 실권주 청약 시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 공모주와는 분명한 차이점 몇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권주는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전부 비례 배정이에요.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고요. 증거금률 100%입니다. 스펙처럼. 청약 수수료. 실권주는요.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전부 비례 배정이에요.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고요. 증거금률 100%입니다. 스펙처럼.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없다는 건 장점이겠고요. 경쟁률이 증권사별로 다른 경쟁률 적용받지 않아요. 통합 경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 청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장 2영업일 전부터 원래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요, 최근에는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지니까 기존 주주 달래기용으로 무상증자를 같이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플로우가 좀 복잡합니다. 청약 후 일정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이전에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끼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때 무증 비율에 따라 주가가 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코캡은 1대 0.3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권리락일의 주가는 전일 종가의 1.3분의 1로 조정이 됩니다.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청약에 참여한 공모가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조정이 됐으니까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신주 상장일에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내가 배정받은 주식수 곱하기 무증 비율만큼 해서 공짜로 신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조금 조정이 될 거고요. 실권주는 가뜩이나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무상증자까지 끼워버리면 정말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게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우선은 청약을 판단할 때는 앞에서 체크했던 포인트들 똑같이 적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권주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찾아봅니다. IPO 공모 탭으로 가서 실권주 일반 공모 눌러서 들어가시면 쭉 후보 종목들이 떠 있어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대략적인 정보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찾을 때는 다트에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 공시 후에 올라온 투자 설명서를 통해 발행가액과 공모 일정, 사업 내용, 실적 등등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결과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률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우선 실권주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